네, 준비됐습니다. 네. 아, 이거 정리를 잘했다. 나 이거 전문의 시험 공부하는 거죠. 이거 되게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요렇게 정리 딱 했는데, 아, 진짜 웃기다. 이거 교과서 보고 한 거죠, 이거. 아, 공부하는 기분으로? 진짜 이거. 이거 되게. 와, 이거. 예전에 거기 촬영 것도 봤어요. 뭐요? 아니면 나오셨어요. 아, 그치. 그거 봤죠. 맞죠. 그거. 네, 박수.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그 지루 피부염에 대한 내용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스튜디오가 바뀌니까 뭔가 분위기 전환도 되고 좋네요. 지루 피부염은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지루 피부염에 대해서 유튜브에 딱 검색을 하면 제 얼굴이 조금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검색을 하다 보면 지루 피부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바로잡고 지루 피부염이 뭔지, 그리고 지루 피부염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루 피부염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두피 지루 부위, 그러니까 뭐 미간, 뺨, 여기 코 주위, 입 주위, 두피 이런 쪽에 지루 부위라고 하는데, 기름기가 많이 나타나는 해부학적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나타나는 노란색 각질 또는 염증이 있는 피부 질환을 지루 피부염이라고 말해요. 지루 피부염은 확실하게 뭐 때문이다 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대체로 뭐 곰팡이 감염, 말라세지아 균 때문에 생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근데 그렇지만 검사를 하다 보면은 곰팡이 감염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일 수도 있고, 피지 분비가 이상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유전적, 영양학적 이상으로 지루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특정한 현상을 지루 피부염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동양인,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루 피부염이 잘 있지가 않아요. 많이 드물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지루 피부염이라고 진단받았어요 라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지루 피부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지루 피부염은 웬만해선 가렵지 않아요. 얼굴이 뭔가 가렵고 각질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알러지 접촉 피부염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되고, 뭔가 지루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굉장히 얼굴이 붉고 화끈거리고 뾰루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난다, 이러면 이거는 로자시아 주사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루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그렇지는 않는데, 뭐 얼굴이 약간 각질이 생기고 뭔가 가렵다, 하얗게 뭔가 각질이 일어난다 이러면 지루 피부염이라고 그냥 오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지루 피부염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다른 분야 선생님들이 잘못된 진단을 내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나 저한테 오시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루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의외로 쉽게 좋아져요. 그쪽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른다든지, 얼굴에 스테로이드를 바르기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라고 해서 프로토픽, 엘리델 뭐 이러한 그 면역 억제제 약제를 바르다 보면 정말 쉽게 잘 좋아질 수가 있어요. 뭐 먹는 약을 굳이 쓰지 않아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지루 피부염인 경우에는 의외로 쉽게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루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치료가 안 돼, 이게 약을 먹어도 해결이 뭔가 안 되고 뭔가 긴가민가 안 좋아져, 그러면 지루 피부염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꼭 찾아가셔서 이게 진짜로 지루 피부염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지루 피부염인 경우 물세안, 순한 성분, 클린 성분 어떤 게 좋을까요? 지루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은 약 바르는 게 가장 좋고, 혹시나 약을 못 바르게 된다 그러면 약산성 세안제나 뭐 보습제 같은 거를 발라서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게끔 하는 게 가장 좋긴 하는데, 사실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홈케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더라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 처방약만 바르면 손쉽게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병원 가셔서 치료받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식습관으로 피지 분비 케어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식습관으로 피지 분비 케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많이 줄이고 트랜스 지방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줄이게 되면 얼굴의 피지 분비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식습관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치논을 먹는 건 도움이 될까요? 굳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종이를 자르는데 작두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건가? 이게 약간 나 드립 너무 치고 싶은데? 약간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다. 집 앞에 편의점 가는데 굳이 차 타고 가는 느낌?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이소트레티노인 제대로 쓰기는 하는데 너무 센 치료인 것 같네요. 오늘은 지루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얼굴이나 기타 몸에 피지가 많은 부분에 노란색 각질이 많이 끼게 되는 경우를 지루피부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의외로 손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루피부염이 아닐 확률이 높고 지루피부염이 아닌데 지루피부염이라고 오진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려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 또는 저한테 오시면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근처 병원을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요.